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농가의 돼지 살처분 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속초시 조양동 해양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의 악취 실태조사 사업에 선정돼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구간의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노선 신설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강원FC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 2년 연속 파이널 A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철원에 이어 두 번째로 양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한 돼지 살처분을 두고 지역과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장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겹겹이 세워졌습니다. 방역 공무원들은 경광봉을 들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섭니다. 지난달 11일 철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양양 양동단지의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 농가의 돼지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농가 7곳의 돼지 2만여 마리입니다. 성과랑 나중에 다른 것들은 종합해서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살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살처분 등 처리 비용은 20억에서 30억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군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주변 농가에서 각각 20마리씩 표본을 뽑아 조사한 결과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살처분은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재정도 그렇고 농가들도 아주 강력한 난색을 표하고 수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원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내려진 가축시설 종사자와 차량 이동 제한 조치는 내일 새벽 1시 반에 해제됩니다. 강원도는 향후 살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 관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군에 또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 그다음에 농축협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 충분히 활용해서 농장 주변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일대 해양산업단지가 환경부의 악취 실태조사 지역에 선정돼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악취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은 홍게 관련 업체의 시설 개선 등도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은 계절적으로 악취가 적은 시기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해양산업단지 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시장실이 설치되고 100일 남짓.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악취 주 원인으로 지목받은 홍게 가공업체에는 악취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업 정지 등 10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졌고 악취가 차단되도록 밀폐시설 등 시설 개선과 폐기물 외부 반출도 시작됐습니다. 우선 일단 그 공장 동의 전체적인 밀폐 공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 그 보조가 되는 소규모 방지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겨울철은 계절적으로 냄새가 덜하지만 점차 기온이 오르면 다시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냄새가 났다 또 안 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봄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과연 그 현재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뭐 결실이 오든지 어떻게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으리라 믿습니다.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악취 발생 여부를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시는 올해 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기술 지원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포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까지 확대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찾는데 이달 중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냄새 제로?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요원합니다. 냄새는 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서로 이걸 지켜나가자는 게 아마 오늘 목적일 겁니다. 주민들도 이걸 제로화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마 아닐 겁니다.
해양산업단지 악취 문제 관리 주체가 속초시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현장 시장실 운영을 종료하고 업체 시설 개선, 모니터링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도 내 6개 시군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시행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해 동해시와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 등 모두 7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등급은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등 3곳, 다등급은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등 7곳입니다.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은 철원군만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강릉 해안 지역에 국민 안심해안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범 추진하는 국민 안심해안 사업에 강릉시와 전북 고창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5년 동안 강릉에 220억 원을 투입해 연안 완충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국민 안심해안은 2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이 조성되며 관계 기관들이 대상 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 올해는 사업 구역을 선정합니다. 국도 7호선 삼척에서 동해 구간은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많아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대체 노선 신설을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7호선 삼척시 교동 구간입니다. 양쪽 방향 모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멘트 회사를 비롯해 발전 회사 등이 가동되며 대형 화물 차량이 하루에도 수천 대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에서 동해까지 구간은 시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대형 차량들의 이동이 많아 일반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반 운전자들도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위험하죠. 불안감을 느끼고 제로의 도로가 산업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승용차 다니기가 아주 힘듭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7호선 삼척 5분동 구간부터 동해시 지흥동 구간까지 대체 우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구간 8km를 포함해서 전체 20km가량의 도로 신설을 추진하는데 추정 예산만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선 계획에 대해 박상수 삼척시장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해 설명을 마쳤고 국가계획 수립 반영을 위한 연구 영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6차 국도 국주도 건설 계획에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의 반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 2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제6차 국도 국주도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이 건설될 경우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화물 운송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3년 K리그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지난 시즌 많은 내홍 속에서도 강원FC는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6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지훈련이 한창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피해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순식간에 반대 전환이 이뤄지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와 공격수들이 골을 노립니다. 2023 시즌 개막을 앞둔 마지막 전지훈련. 경기 감각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에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2년 전 부임하자마자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고 지난해에는 구단 최고 성적까지 기록한 최용수 감독은 팬들에게 신바람 나는 축구를 약속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정말 이런 상위 스플릿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고 성적보다 더 큰 게 뭐가 중요한지를 경기장에서 저희 선수들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알리바예프, 유인수, 김우석 등 3명을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디노와
2019년 U20 월드컵 선방쇼의 주역 이광현 골키퍼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양현준 선수와 K리그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에이스 김대원 선수까지 팀에 잔류해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골 결정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익히면서 전술의 완성도를 다졌지만 변수는 지난 시즌 팀의 발목을 잡았던 부상 여부입니다. 지금 부상자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시즌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좀 조직력 부분에서도 지금 맞는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FC는 17일까지 이곳 부산 기장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26일 승격팀 대전을 상대로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태백과 강원 산지, 속초와 고성 평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5cm, 강원 동해안 1에서 5cm고 5에서 15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에 예보된 눈은 내일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늦은 오후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시가 불법 숙박 영업 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농어촌 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숙박업종의 불법 영업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정을 요구한 특별법안에는 공유 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하고 다양한 경축 행사를 이어갑니다. 60주년 기념 엠블럼은 리본 형태로 해와 산, 호수, 바다를 품은 속초시가 미래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올해 시승격 60주년 기념 사업과 분위기 조성 등에 활용됩니다. 또 10월 중 설악문화제와 연계한 시승격 60주년 기념식과 드론 라이트쇼, ICT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착공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60개 사업을 선정해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9월 열리는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자원봉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는 하루 285명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람객 안내와 주차 관리 등의 일반 분야와 행사 진행 보조, 통역 분야로 나눠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행사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100명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89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7명, 속초 20명, 동해 16명, 삼척 1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4천여 명입니다.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연속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4주 연속 줄고 있어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 전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폐특법이 개정된 가운데 태백시가 올해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태백시는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기본 실시 설계를 벌일 예정이며 총 425억 원이 투입되는 본공사는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탄산업전사 추모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내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폐특법 개정 통과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과 학술조사 연구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삼척시는 지질 유산적 가치가 국내 최고 수준인 대이리 동굴지대와 초당굴, 미인폭포와 이끼폭포 등 다양한 지질 유산을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2024년 12월까지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타당성과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입니다. 강릉시가 충전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강릉페이를 출시합니다. 기존 강릉페이 카드에 강릉시 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강릉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부담금 2,000원을 내야 합니다. 2월 중에 신청하면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며 발급받은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버스카드 충전소, 강릉페이 앱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2018 겨울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화에 나섭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브랜드 개발 배경과 방향성, 브랜드 디자인과 상품화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선군은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지난달 3일 첫 운행 이후 현재까지 19,200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첫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강원도 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오는 4월 8일, 강릉과 춘천, 원주 등 일반 시험장 3곳과 재소기관 시험장 등 모두 4곳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